오늘은 데이트 및 관계에서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측면, 즉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성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움이 되거나 로맨틱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실제로는 역효과를 내어 상대방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반적인 함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이러한 행동이 생각보다 유익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앞으로의 관계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명확한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영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고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는 특별한 보너스 팁이 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조언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선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경우. 선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선물은 좋은 것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선물을 주면 때때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세히 살펴봅시다. 선물은 상대방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선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애정을 사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정한 관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이나 빚을 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애정과 존경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선물로 그녀를 압도하는 대신 이해와 공유된 경험을 바탕으로 강한 상호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집중하세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더 의미 있고 선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선물은 기쁨보다는 불편함과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가 거래 관계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으며 이는 진정한 관계를 위한 건강한 토대가 되지 못합니다. 선물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사려 깊고 배려심을 보여줍니다. 2. 예스맨 되기.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서 항상 예스맨이 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상대를 기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동의하지 않을 때에도 계속 걔라고 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 이유를 알아보세요.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에 반하더라도 상대방이 말하거나 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의 신념이 없거나 소신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동의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과 정직함을 바탕으로 구축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갖고 이를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 불일치는 잘 처리하면 양쪽 모두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의 관점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 솔직하고 진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매력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예스맨이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일방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생각과 신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두 파트너 모두 자신의 개성과 열린 의사소통 능력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관계의 핵심입니다. 3. 자신을 완전히 바꾸기. 이제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문제에 대해 살펴봅시다. 인상을 남기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왜 득보다 실이 더 많은지 이해해 봅시다. 상대방의 성격이나 관심사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성격이나 관심사를 바꾸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이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심사를 함께 탐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받아들이고 진정한 관심사를 공유하세요. 이러한 진정성은 강하고 존중하는 관계의 핵심 요소인 자신감과 정직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불행과 성취감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인위적인 페르소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개성과 고유한 자질에 대한 진정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구축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겠어요? 좋아요, 댓글, 심지어 구독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채널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이 콘텐츠의 방향이 되므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하나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여정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 네 번째 요점은 지속적인 가용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좋지만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은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손짓과 전화 한 통이면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는 세심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이나 관심사가 없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흥미가 떨어지거나 독립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의 두 파트너가 각자의 취미, 우정, 약속을 갖는 것은 건강한 일입니다. 이러한 균형은 서로가 충만하고 매력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실제로 더 매력적입니다. 관계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 존중과 균형 잡힌 성격을 보여줍니다.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은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있는 동시에 관심과 가용성을 보여주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더 지속 가능하고 매력적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경계에 대한 자신감과 건강한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5.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5번째 요점으로 넘어가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도와주는 것과 도를 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접근 방식이 아닌 이유를 알아봅시다. 흔히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관심을 보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해결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공감과 경청해주는 사람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로 바로 넘어가면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을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는 자녀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존중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청과 이해는 종종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자녀가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자녀의 감정이나 능력을 경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청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자녀가 자신의 능력과 관점을 이해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6. 과도한 아첨. 6번째 요점은 칭찬과 아첨의 영역에 대해 살펴봅니다. 칭찬이 유쾌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과도한 아첨은 어떨까요? 여기에는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지나친 칭찬이 생각만큼 유익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세요. 칭찬은 감사를 표현하는 훌륭한 방법이지만 지나치면 진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진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이 담긴 구체적인 칭찬을 소중히 여깁니다. 칭찬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공허하거나 교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려 깊고 가끔씩 자신의 감정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칭찬을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칭찬을 호의나 승인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정으로 눈에 띄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나친 아첨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며 상호작용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칭찬을 하되 진심을 담아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을 담아 적절하게 배치된 칭찬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칭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높이 평가됩니다. 보너스 팁, 자기관리와 개인적 성장의 중요성.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살펴본 후 자기관리와 개인적 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귀중한 보너스 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계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가꾸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의 맥락에서 자기개발과 자기관리가 왜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정서적, 육체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기분도 좋아야 합니다. 운동, 취미생활, 휴식시간 등 정신적, 정서적 웰빙을 증진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성장은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며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면 모든 관계에 더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며 이러한 긍정성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파트너 모두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성장할 때 번창합니다. 자기관리와 개인적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면 더 건강한 내가 되고 결과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는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을 방지하고 행복이나 인정받기 위해 파트너에게만 의존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다재다능하고 자급자족하는 개인은 본질적으로 더 매력적이고 매력적입니다.